그날 스튜디오의 공기는 눈에 보일 듯 무거웠다. 약속이나 한 듯 모든 소음이 증발했고 화면 너머까지 그 섬뜩한 정적이 전해졌다. 관객의 숨이 한 박자 늦게 들어오던 바로 그 순간 무대 중앙에 선 한 소녀에게 모든 빛이 쏟아졌다. 현악은 화를 내려놓고 손끝으로만 울었고 거대한 공간은 오직 하나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첫 소절.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다. 한 시대에 닫혀있던 심장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였다. 우리가 다시 몇 번이고 돌려보며 숨을 멈춰야 했던 장면은 바로 그 무대, 빛 속에서 거대한 산처럼 서있던 가수 빈에서의 노래,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내내 몇 초간 미동조차 못하고 흔들리던 원곡자, 전설 심수봉의 눈빛이다. 이것은 결코 잘 불렀다는 감탄사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한평생 노래로 시대를 견뎌온 거장의 이야기와 이제 막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신성의 이야기가 같은 좌표 위에서 기적처럼 겹쳐진 순간. 이것은 경연이 아니라 의미의 상승이었고 모창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대화였다. 결정적인 장면은 클라이맥스 직후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객석의 표정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모이는 순간 카메라는 무대가 아닌 원곡자 심수봉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두 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으며 아주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전율의 파도가 온몸을 덮쳐오는 것을 견디려는 듯한 본능적인 제스처. 그 짧은 몇 초의 영상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나 평론보다 더 강력하게 이 무대의 가치를 증명했다. 전율은 설명이 아니라 목격되는 것이다. 심수봉의 그 몸짓은 자신의 노래가, 자신의 아픈 시간이, 자신의 인생이 지금 여기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목격한 예술가의 가장 정직한 반응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선 단절되었던 시대의 감정이 비로소 연결되었다는 안도감의 표현이었다. 한 예술가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자 찬사, 원곡자가 자신의 노래에 이토록 깊게 몰입하고 반응하는 순간, 그 무대는 이미 커버의 영역을 떠나 계승의 반열에 오른다. 빈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시대를 잇는 약속의 증표를 새긴 것이다. 이 해석은 왜 이토록 특별하고 충격적이었을까? 그 놀라움은 대담한 성량이 아니라 무대를 설계한 대담한 태도에서 시작됐다.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원곡에 가까워지기 위해 심수봉 특유의 비음과 거친 질감을 먼저 빌려오려 할 때 빈에서는 정반대의 문을 열었다. 그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 즉 우모창의 유혹을 단호히 비껴갔다. 그는 화자의 감정에 곧바로 올라타 울부짖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모든 것을 지켜보는 3인칭 목격자의 시점을 택했다. 1절에서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처럼 담담했다. 눈물이 고이기 직전까지만 감정을 밀어붙이고 기교의 상징인 비브라토는 최대한 짧게 눌러 잘라냈다.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세워 박자에 꽂아 넣자 관객은 가수의 절절한 체험이 아니라 가사 자체의 의미 속으로 먼저 걸어 들어갔다. 첫 설계부터 목소리가 아닌 말을 앞세운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이자 자신의 해석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빈에서는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감정의 흐름을 완벽하게 설계한 건축가였다. 브리지 구간에서 그는 조용히 호흡을 넓혔다. 음과 음 사이, 행간을 길게 밀어 박자 안팎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브레이싱으로 숨막히는 긴장감을 키웠다. 반음 아래에서 음을 긁어 올리는 어프로치 노트, 끝을 닫지 않고 여운을 남기는 오픈 톤, 그리고 클라이맥스로 넘어가기 직전 모든 것을 멈추는 아주 짧은 포즈. 관객의 심박은 바로 그 찰나의 침묵에 붙잡혔다. 곧바로 이어진 후렴에서 모든 것을 울컥 터뜨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또 다른 길을 택했다. 성량을 무턱대고 키우지 않고 오히려 중저역의 밀도를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 가장 높은 음에서는 오히려 힘을 빼고 공기를 남겨 여백을 만들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가수가 비워놓은 그 빈칸에 관객들이 자신의 기억과 상처, 추억을 채워넣기 시작한 것이다. 한 개인의 무대가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공동의 기억으로 번역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고음을 내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티스트만이 해낼 수 있는 경지다. 무대가 끝난 후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30초 하이라이트로 잘린 영상은 쇼츠와 릴스를 가리지 않고 퍼져나갔고 댓글창은 세대 간 대화의 뜨거운 용광로가 되었다. 엄마가 평생 듣던 노래를 딸인 제가 알려줬어요. 이 곡이 이렇게 맑고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다는 고백이 줄을 이었다. 평론가들은 모창이 아닌 현대적 번역, 목격자 화법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꺼내 들었다. 원곡자가 1인칭 주인공의 절규였다면 빈에서는 그 모든 비극을 지켜본 3인칭 목격자의 증언이었다. 이 거리가 오히려 노래가 가진 비극성과 보편성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더 큰 의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다는 데 있다. 향수의 언어로만 소비되며 박제될 위기에 처했던 장르가 한 소녀의 목소리를 통해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Z세대의 플레이리스트에서도 어색하지 않았고 부모 세대에게는 오래된 상처를 더는 아프지 않게 어루만지는 위로가 되었다. 장르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감의 매체일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빈에서는 그 일을 해냈다. 이 무대는 빈에서 자신에게도 거대한 분기점이 되었다. 어린데 잘하는 가수에서 이야기를 창조하는 아티스트로 경로가 바뀌는 첫 순간이었다. 그는 비교의 위험을 무릅쓰고 원곡의 영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관점을 정확히 올려놓는 법을 증명했다. 과시는 철저히 숨기고 가장 필요한 단 한 번의 순간에만 모든 것을 꺼내 보였다. 그의 절제는 곧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다. 그의 강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심할 여지 없는 믿을 수 있는 맑지만 결코 얕지 않은 톤과 불필요한 기교를 삼키는 단단한 절제력. 둘째, 한국어의 맛을 살리는 언어 감각. 가사를 관객의 가슴에 못처럼 박아 넣는 정확한 딕션. 셋째, 사람보다 노래가 앞서게 하는 무대 태도. 이 겸손한 태도가 곧 그의 서사를 만든다. 무대 마지막, 그는 이렇게 말했다. 노래가 여러분에게 도착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당신에게 닿는 매개로 노래를 여기는 태도. 그 정중한 예의가 이 무서운 신인을 설명한다. 우리는 한 무대가 시대를 어떻게 입는지, 한 소절이 어떻게 전설을 현재형으로 소환하는지를 목격했다. 빈에서의 이름 옆에는 이제 믿고 듣는 해석가라는 새로운 수식이 붙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를 놓았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어떤 미래까지 그 다리는 견고하게 뻗어나갈 것이다. 그의 다음 해석을,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릴 자신만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